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여고생의 얼굴이 불법 합성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작된 악몽. 학교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시선들 속에 절망했던 17살 소녀 하은이, 그리고 그녀의 사건을 맡게 된 사이버 수사대 유서진 형사.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 범죄 네트워크까지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지워지지 않는 인터넷의 흔적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한 형사의 투쟁과 상처받은 소녀가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서진 형사의 책상 위 모니터에 플래시가 터지듯 새로운 사건 알림이 도착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의심 사건. 29살의 젊은 사이버 수사대 형사인 그녀에게 이런 사건은 언제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난 3년간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해온 유서진은 범죄의 흔적이 인터넷에 남는다는 것, 그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끔찍한 낙인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 합성물이에요. 옆자리에 김준호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고등학생이래요. 신하은 17살. 부모님이 직접 신고하셨어요. 유서진은 침착하게 사건 파일을 열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갑자기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고, 친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포르노그래피 이미지에 합성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명백해 보였다. 피해자 가족과 면담 일정 잡아줘. 최대한 빨리. 유서진이 말했다. 이틀 후 유서진은 신하은의 집을 방문했다. 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중년 여성이 붉은 눈으로 문을 열었다. 신하은 학생의 어머니 되십니까? 사이버 수사대 유서진 형사입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유서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린 소녀를 발견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유서진은 그 모습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은아, 안녕? 유서진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내가 내 사건을 맡은 형사야. 많이 힘들지?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더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제 딸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해요. 하은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3일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유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다. 그 사진들이 계속 퍼지고 있대요.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은 확산성입니다. 유서진이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미 삭제 지원 요청을 넣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터넷상에서 해당 이미지들을 제거할 거예요. 유서진은 하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하은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 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도울게. 그때 처음으로 하은이 유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제 사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알아내는 게 내 일이야. 유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줄 거고. 유서진은 하은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메시지들을 확인해야 했다. 이런 범죄는 보통 피해자 주변인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하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익명의 계정에서 왔다. 키읔키읔키읔 너 사진 봤어? 온라인에 올라왔더라. 유서진의 눈이 빛났다.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인터넷에 남은 지문을 그녀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서진은 하은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문 앞에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유서진의 귀에 들어왔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공간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지금 이곳이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사이버 수사대 유서진 형사입니다. 그녀는 교장실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신하은 학생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교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 하은 학생과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이 있나요? 유서진이 물었다.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은이는 모범생입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담임 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특별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하은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최근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다는 것 정도가 새로운 정보였다. 점심시간 유서진은 하은의 친한 친구들을 만났다. 3명의 여학생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유서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 그 사진을 본 건 민지 언니예요. 이름이 서연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학년 선배요. 그 언니가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유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 민지 학생을 만날 수 있을까? 민지는 3학년 교실에서 만났다. 19살의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는 그냥 받은 걸 공유한 것 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자친구가 보내줬어요. 정우 오빠가. 유서진은 정우라는 학생을 즉시 불러 조사했다. 20살의 그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단지 메신저로 전달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에게서 받았어? 유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익명의 계정이었어요. 다크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정우가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해당 계정 추적을 요청했다. 다크 아티스트의 IP 주소는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여러 번 우회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자의 수법이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괴롭힘이 아니야. 유서진이 동료 형사에게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범죄야. 디지털 포렌식 팀은 하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하여 중요한 발견을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은의 계정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IP 주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하은의 학교 주변 공공 와이파이에서 접속한 것이었다. 학교 근처에서 자주 접속했던 사람이야. 유서진이 중얼거렸다.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 유서진은 하은의 사진이 어떻게 합성되었는지 기술적 분석을 의뢰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종류의 합성물을 딥페이크라고 부른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범죄 수법을 낳은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자문관이 말했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유서진은 다시 하은의 집을 방문했다. 하은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침대에 웅크린 하은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 보였다. 뭐 좀 알아냈어요? 하은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씩 진전이 있어. 유서진이 대답했다. 하은아,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학교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 사람 있니? 경비원이라든지 주변 가게 사람이라든지.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은? 그때 하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지난 학기까지 학교에 보안 요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하은이가 그 사람이 가끔 자기를 쳐다본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유서진의 감각이 예리하게 곤두섰다. 그 보안 요원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서씨. 성이 서자였던 것 같아요. 4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유서진은 즉시 학교 인사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하은에게 말했다. 세상이 너를 지우려 해도 너는 지워지지 않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범인을 꼭 찾아낼게.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학교 계약직 명단을 확인했다. 지난 학기까지 근무했던 보안 요원은 서두환, 43살 남성이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없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이력을 더 깊이 파고들자 서두환은 과거에 몇 차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 사람이야. 유서진의 직감이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서두환의 현재 주소지와 활동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흔적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남긴 흔적을 유서진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촌. 유서진의 차가 조용히 골목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동료 형사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두환의 주거지를 감시하기 위해 밤을 새웠다. 서두환 43살. 전직 보안업체 직원이자 하은이 학교 전 보안요원. 유서진이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지난 5년간 3번의 불법 촬영 혐의, 그러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번에는 달라요. 박 형사가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다크 아티스트 계정의 접속 시간대를 분석했는데 모두 서두환의 근무 외 시간과 일치해요.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연결점이야. 그들은 서두환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조깅을 나갔다가 7시 30분쯤에 돌아왔다. 그리고 8시 15분에 집을 나서서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영장은 언제 나오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오늘 오후에 나올 거야. 유서진이 대답했다. 그때까지 그의 행동을 계속 감시해. 정오가 되자 유서진은 법원에서 서두환의 주거지와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오후 2시 서두환이 편의점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유서진과 디지털 포렌식 팀은 그의 원룸에 들어갔다. 작은 원룸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다. 벽면에는 카메라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성능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수진은 즉시 컴퓨터 분석을 시작했다. 암호가 걸려있네요. 이수진이 말했다. 뚫을 수 있어요? 유서진이 물었다. 이수진은 자신감 있게 웃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유서진은 방 안을 세밀하게 수색했다. 옷장 속 구석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SD카드가 있었다. 각각의 카드에는 날짜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중 SH2025라고 적힌 카드가 눈에 띄었다. 신하은의 이니셜과 일치했다. 이것 좀 확인해줘. 유서진이 SD카드를 이수진에게 건넸다. 이수진이 카드를 장비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하은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 하굣길. 서두환은 분명 하은을 오랫동안 미행하며 촬영해왔던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유서진이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증거를 모두 확보해. 30분 후 이수진이 컴퓨터 암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서두환의 컴퓨터에는 최신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조작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하은의 합성 이미지 파일도 있었다. 이것으로 증거는 확실해졌어요. 이수진이 말했다.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유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있어. 이 모든 촬영과 합성은 사전 계획된 범죄야. 준비 과정이 있었고 실행이 있었어. 그리고 이 SD카드들을 보면 하은이 처음이 아니야. 그들은 서두환의 컴퓨터에서 다크웹 접속 기록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합성 이미지를 암호화폐를 대가로 판매해온 것으로 보였다. 지난 1년간 그가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500만 원에 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유서진이 법률 조항을 하나씩 짚었다. 이 정도면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오후 6시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서두환을 향해 유서진이 다가갔다. 서두환 씨, 사이버 수사대 유서진 형사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서두환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시죠?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두환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수갑을 차게 내버려뒀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했고 어딘지 모르게 오만해 보였다.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유서진은 서두환을 관찰했다. 그는 43살이지만 관리가 잘된 외모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두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버 수사대 조사실에서 유서진은 서두환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왜 신하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유서진이 물었다. 서두환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소재였을 뿐이죠. 소재라고요? 유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소재죠. 그 아이의 순수함이. 서두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더럽혀졌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유서진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까? 내 작품들은 많습니다. 서두환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술가는 언제나 창작의 자유를 추구하죠. 예술이라고요? 유서진이 손에 쥔펜을 꽉 쥐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도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예술입니까? 서두환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의 태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유서진은 이런 유형의 범죄자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서두환 씨, 당신은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서두환은 여전히 태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유서진은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하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평범한 17살 소녀의 모습. 그 순수한 미소가 누군가의 변태적 욕망으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유서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곧 법정에서 만나자. 유서진은 서두환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더 널리 알려지길, 그리고 이로 인해 더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마련되길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다음날 아침 유서진은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서두환의 디지털 기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밤새 작업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총 27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그중 14명이 미성년자예요. 대부분 서두환이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유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단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네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야 해요. 문제는 이수진이 머뭇거렸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두환은 일부 합성 이미지만 유포했고 나머지는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판매했어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유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든 피해자를 찾아 통지하고 이미지 삭제 지원을 해야 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연락하세요. 그녀는 검찰에 보낼 송치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두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조항을 꼼꼼히 검토했다. 유 형사님.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것은 김준호 형사였다. 신하은 학생이 왔습니다. 유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은이 직접 찾아오다니.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다. 상담실에서는 하은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난번 봤을 때보다 하은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은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유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범인을 잡았다면서요? 그래. 유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환이라는 남자야. 너희 학교 전 보안 요원이었어. 하은의 눈이 커졌다. 그 아저씨요? 항상 정문에 있던. 맞아. 그 사람이야. 유서진이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이고 곧 기소될 거야. 하은은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교차했다. 왜 저였죠?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서진은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실은 때로 가혹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선택했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어. 하은의 어머니가 숨을 헉 들이켰다. 다른 학생들도요?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 결과 서두환은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체포 직후 그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진들은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진행 중이야.
유서진이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학교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유서진의 가슴이 아팠다. 하은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유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은 거지. 학교로 돌아가는 건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학교에서도 상담 교사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전교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유서진은 하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세상이 너를 지우려 해도 너는 지워지지 않아. 내가 용기를 내준다면 그것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하은의 눈에 조금씩 의지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내일부터 학교에 다시 가볼게요. 그날 오후 유서진은 검찰청을 방문해 담당 검사와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증거가 확실해 보이네요. 박지원 검사가 말했다. 특히 서두환의 컴퓨터와 다크웹 거래 내역은 결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예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의 범위와 지속성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서두환 측에서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예상대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영리 목적까지 있어 감경 요소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범죄가 더는 가볍게 취급되어선 안 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하은에게 심리 상담을 연결해 주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적 차원의 심리치료가 필요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결해드렸습니다. 유서진이 하은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설명했다. 무료로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친 유서진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었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서진은 하은이 내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두환의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 놓여 있었다. 아직 통지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서진의 책임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흔적 속에서 정의를 찾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유서진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 밤도 긴 밤이 될 것이다. 이틀 후 유서진은 사이버 수사대 내 회의실에서 팀 회의를 주재했다. 서두환 사건의 전모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2명입니다. 유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중 18명이 미성년자예요. 서두환은 마지막 직장이었던 하은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세 곳의 학교 학생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서두환의 범행 패턴을 분석한 도표가 펼쳐졌다. 그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으로 학교에 취직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그 다음 몰래 촬영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학교 근처에 머물며 추가 촬영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다크웹에서 판매했다. 서두환의 암호화폐 지갑을 분석한 결과 약 8천만 원의 수익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정 분석 담당 수사관이 보고했다. 최근 1년간 급속도로 수익이 증가했는데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용된 기술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 편집이나 합성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요. 일반인이 봐도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팀장인 강민호 경감이 말했다.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따라오죠. 우리도 이에 맞서 수사기법과 법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서진은 하은에게 연락했다.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지 이틀째였다. 어떻게 지내? 유서진이 물었다.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보다는 힘이 있었다.
아직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학교에서 괴롭힘은 없고, 처음에는 몇몇 애들이 수근거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전교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유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잘 버티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통화를 마친 후 유서진은 법정 증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두환의 첫 번째 재판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서두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합성 이미지 파일들과 다크웹 거래 내역이었다. 오후 3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서두환의 이메일 계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서두환은 해외의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해왔습니다. 이수진의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합성 이미지 제작 기술을 공유하고 심지어 튜토리얼까지 제작해 판매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범행을 넘어 범죄 기술 전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서진은 즉시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서진은 서두환의 혐의가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것에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 하은의 경우 이미지가 학교 내에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그날 저녁 유서진은 하은의 심리 상담을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났다. 트라우마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지연 의사가 말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지속성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인터넷에 한번 퍼진 이미지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유서진이 물었다. 하은이는 어떤가요? 다행히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강해 회복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어요. 특히 밤에 악몽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이 체포되고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분명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김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서진은 도심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피해도 만들어냈다.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서의 안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도 지켜야 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유서진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니터 화면에 서두환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 유서진은 이런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다. 서두환은 자신이 제작한 합성 이미지 중 일부만 유포했고 나머지는 다크웹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다. 언제 어디서 그 이미지들이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유 형사님, 내일 오전 11시에 서두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김준호 형사가 일정을 알려왔다.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야겠네. 그녀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눈앞에는 하은의 학교 사진이 있었다. 평범한 고등학교 평범한 학생들. 그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녀는 오늘도 싸움을 이어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리지만 디지털 세계에 남은 흔적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유서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안에는 이미 검사와 서두환의 변호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서두환이 호송됐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의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받은 예술가라도 되는 양 당당했다. 피의자 서두환, 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환은 고개를 숙였다. 겸손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유서진은 그의 입가에 희미하게 맺힌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뻔뻔함과 오만이 묻어나는 미소였다. 변호인 측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서두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건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디지털 아트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해온 것뿐입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으며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서진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예술적 표현이라니. 미성년자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판매한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신문이 이어졌다. 서두환은 대부분의 질문에 예술적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때로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굴기도 했다. 당신은 피해자 중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서두환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모델의 나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유서진은 손에 쥔펜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으로 들렸다. 신문이 끝나고 판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피의자 서두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유서진은 변호인과 이야기하는 서두환의 가족을 보았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흐느끼고 있었다. 유서진은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범죄자의 가족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서두환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까?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곧바로 하은에게 전화했다. 서두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재판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하은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유서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어. 그리고 너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증인으로 나설 생각이 있니?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법정에 서야 한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술도 가능해.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 판사에게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결연함도 담겨 있었다. 통화를 마친 유서진은 다른 피해자들의 현황을 점검했다. 총 32명의 피해자 중 25명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했고 그중 18명이 형사 고소에 동의했다. 나머지는 추가적인 노출을 두려워해 침묵을 선택했다. 유서진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오후 3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현재까지 신하은 관련 이미지 273건이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완전한 삭제는 어렵습니다. 유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번 인터넷에 퍼진 이미지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는다. 그날 밤 유서진은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2명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신하은을 포함한 피해자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디지털 세계에 남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유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하은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유 형사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증인으로 서기로 했어요. 저처럼 피해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유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하은아.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야. 사실 오늘 학교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 선배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걸요. 그 선배가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서로 의지하기로 했어요. 유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들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게 중요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야. 통화를 마친 후 유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 별빛을 가려버린 것이다. 마치 디지털 세계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순수함을 가리는 것처럼.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쳐 서두 안의 파일을 열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가 다크웹에서 공유한 기술과 노하우는 이미 다른 범죄자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우리는 언제쯤 피해자들에게 완벽한 내일을 줄 수 있을까? 유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진화해야 했다. 그것이 유서진의 사명이자 사이버 수사대의 책임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하지만 유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다. 하은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3일 전 유서진은 검찰청 회의실에서 담당 검사 박지원과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서두환 사건의 기소장과 증거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피해자 중 5명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신하은 학생을 포함해서요. 그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 법정에서 진행될 겁니다. 하은이가 정말 용기를 냈네요. 유서진이 말했다. 처음에는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박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 신하은 학생은요.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은 여전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행히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서두환 측에서 항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전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미지 합성이 실제 피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은 실제 성폭력 못지않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 오후 유서진은 하은을 만났다. 재판을 앞두고 증언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은은 이전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긴장되니? 유서진이 물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는 게 무서워요. 안심해. 증언할 때 서두환은 너를 볼 수 없게 조치가 취해질 거야. 법정에는 가림막이 설치될 거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수도 있어. 하은이 약간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까요? 유서진은 예상 질문 목록을 꺼내 하은에게 보여주었다.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 너의 생활과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볼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하은은 목록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이 모든 게 언제 끝날까요? 유서진은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법적 절차는 곧 끝날 거야. 하지만 트라우마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 중요한 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제 사진은 정말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유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진실을 선택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건 어려워.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이트에서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됐어. 이런 법적 안전망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증언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유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은의 성장이 느껴졌다. 처음 만났을 때 방 안에 웅크린 소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용감한 젊은 여성으로 변하고 있었다.
재판 전날 유서진은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서두환이 제작한 딥페이크 이미지의 기술적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두환이 사용한 기술은 기존의 단순 합성이 아닌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이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진화하는군요. 옆자리에서 자료를 살펴보던 김준호 형사가 말했다.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육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어. 이런 기술이 악용될 경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서두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튜토리얼 파일들도 문제예요. 김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가 다른 범죄자들에게 기술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커요. 유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중요해.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유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하은이었다. 하은아, 아직 안 자니? 내일 중요한 날인데. 잠이 안 와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유서진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잘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용기를 증명했어. 내일은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나도 옆에 있을 거고. 알겠어요. 유 형사님이 곁에 있어주니 든든해요. 통화를 마친 유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의 그림자에 고통받고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두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다. 유서진은 하은과 함께 별도의 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괜찮아? 유서진이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하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비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와 배심원단이 입장하고 이어서 검사와 변호인이 자리했다. 마지막으로 서두환이 호송되어 들어왔다. 그는 구치소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검찰 측에서 먼저 모두 진술을 했다. 박지원 검사는 서두환의 범행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서두환이 사용한 기술과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가림막 뒤에서 증언대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 말했다. 학교에 가기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고 낮에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계속 자책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유서진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범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하은의 증언이 끝나고 서두환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하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신하은 씨, 당신의 실제 신체가 촬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얼굴 이미지가 합성된 것뿐인데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서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질문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상처 입히는 행위였다. 하지만 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제 동의 없이 제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에 사용됐어요. 그건 제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디지털이든 물리적이든 그것은 폭력입니다.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은의 명확한 대답에 변호인도 서두환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재판은 그렇게 첫날을 마쳤다. 다음 날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서두환의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유서진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잘했어, 하은아. 내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하은의 눈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다.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유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햇빛이 조금씩 비춰오고 있었다. 마치 하은의 인생처럼 어둠이 있지만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주,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이 왔다.
유서진은 법정 폭도에서 하은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용기 있게 증언에 나섰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곧 시작됩니다. 박지원 검사가 다가와 말했다. 유서진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 웅크린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언론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서두환은 호송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경위의 안내로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입장했다. 서두환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서두환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피고인 서두환은 약 3년간 총 3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18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계속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특히 중대하게 고려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수법과 기술을 다크웹을 통해 전파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조장했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서진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다. 하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서두환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작은 탄성이 흘렀다. 유서진의 가슴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8년의 실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었다. 또한 판사가 계속했다. 출소 후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금 8천만 원의 몰수를 선고합니다. 선고가 끝나고 판사가 퇴정하자 법정은 작은 소음으로 가득 찼다. 하은과 그녀의 부모님은 서로를 껴안았다. 다른 피해자들의 눈에도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박 검사가 유서진에게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유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하은이 유서진에게 물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유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법적 절차는 끝났어. 하지만 너희들의 회복 여정은 계속될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해야 해.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앞으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상처받은 소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이다. 훌륭한 생각이야. 내가 원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를 소개해줄게.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두환 사건 파일들을 정리했다. 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책상에는 이미 새로운 사건들이 쌓여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고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유 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준호 형사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번 사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유서진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유서진의 머릿속에는 서두환 사건의 피해자들, 특히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범죄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유서진이 말했다. 그들도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더 강하고 더 의미 있는 흔적을. 일주일 후 유서진은 하은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하은이 학교 신문에 기고한 글의 사진이었다. 제목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기였다. 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유서진은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자랑스러워. 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거야. 한 달 후 유서진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은을 다시 만났다. 하은은 이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유 형사님이 제게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를 지우려 해도 너는 지워지지 않아라고.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하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유서진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내가 그 말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행사가 끝난 후 유서진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초여름의 저녁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강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언제쯤 피해자들에게 완벽한 내일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유서진은 알고 있었다. 완벽한 내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은처럼 용기를 내는 피해자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수사관들,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의 남은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흔적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하은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유서진은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싸울 것이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서진은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내일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작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 디지털 유린 지워지지 않는 인터넷의 지문.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유서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했다.